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숨차. 저희 동네에 도감에도 어떤 도감에도 그 실체가 없었던,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었던 희귀한 야생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찾아서 꽃친구들한테 한 분, 두 분, 한 서너 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전국에 꽃 찍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다 왔다 갔더라고요. 다 다녀가셨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제 뒤늦게 제가 좋아하시는 꽃 친구, 꽃 선배님이세요. 저희 아버님 뻘 되시는 선배님께서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여러 날 전에 좀 일찍 다녀가셨었는데 꽃이 안 펴서 그거 모니터링 좀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제가 그 확인하러 올라가면서, 또 주변에 산이니까 골짜기도 이렇게 몇 개 넘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시기에 어떤 나물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참꽃이라 불리는 진달래는 다 지고, 이건 개꽃이라 그랬죠. 철쭉이 이제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더워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저지대의 나물들은 좀 억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세지기 시작한 것들도 뭐 뻣뻣해지기 전에 채취해서 삶아서 말리신다면 훌륭한 묵나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억세졌더라도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저질 체력이 있나. 그냥 올라가도 너무 가파른 곳인데 이렇게 멘트까지 하면서 올라가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야 좋아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 봄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마트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튼튼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억세진 것을 윗부분만 잘라버립니다. 자, 이렇게 윗부분만 잘라버리고 이런 부분만 이제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것은 양을 많게 하기 위해서 좀 성장한 것을 채취하기 때문에, 또 하우스에서 재배한 거라서 이제 많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치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셔야 이 독성물질인 코리친을 완전히 배출시키는데 유리하다는 거 꼭 숙지하시고요. 설익히거나 아주 억세진 것을 뭐 생식을 하거나, 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통이나 배탈이 나서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데치기만 잘해도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원추리입니다. 전형적인 뚝갈의 모습입니다. 뚝갈은 백합회장이라고 해서 마타리, 황합회장과 더불어서 간질환에 아주 유효한 물질이 검출되어서 특허도 출원한 그런 약초이자 나물입니다. 이렇게 보면 흰 분백색의 털 같은 아주 부드러운 털이 많기 때문에 비슷하게 개망초와 닮았는데 아주 구분이 돼요. 그리고 좀 약간 투박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두껍게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잘 보시고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은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분포하지는 않지만 많이 혹시 채취하신다면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마타리는 많은 개체가 있는데 뚝갈은 그렇게 많이 안 보입니다. 제가 오늘 모니터링 하러 온 친구입니다. 애기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랏빛 꽃이 그 수술이 아주 이쁘게 갈라져서
꽃잎이 이쁘게 갈라져서 꼭 새의 깃같이 생겼는데, 요것은 이제 흰 꽃이 피는 흰 애기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도감에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었어요. 그러던 것을 2011년도에 제가 이맘때 발견해서 이제 몇 분한테 가르쳐 드렸더니 이게 전국으로 이제 소문이 나서, 심지어 뭐 일부는 캐다가 지역에다가도 심어 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기가 산소거든요. 산소라서 이 산소 주인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산소를 전체를 다 엎어 가지고 새로 잔디도 깔고 하는 바람에 어지간하면 이 친구 잘 안 없어지는데, 원래 있던 곳에서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산소에 있는 거는 언젠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 이제 씨앗을 받아 가지고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그곳하고 비슷한 자연 환경에다가 산소에다가 또 이렇게 잔디를 다 입힌 걸 확인하고 이제 여기다 옮겨 심었기 때문에 당분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씨앗 받아 가지고 제가 화분에서 키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살아 있고요. 이런 귀중한 식물들, 하찮지만 누구도 겉들떠 보지 않는 하찮은 식물이지만, 그래도 소중히 계속 이 종이 번식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도 꼭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시기 위해서 우리 선배님이 모니터링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일주일에서 열흘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중에 비가 한번 와준다면 활짝 필 수는 있지만, 비가 안 오면 좀 계속 이 꽃피는 시기가 늦춰질 것 같습니다. 흰 애기풀입니다. 자, 네, 이제 산소 주변에 온 김에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오면 풀숲 많잖아요. 산소 주변에도 그렇고. 요렇게 올라오는 식물이 있습니다. 요거 뭘까 궁금해 하셔서 사진 찍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는 이제 콩가 식물 고삼이라는 약재입니다.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이 고자가 쓸 고자입니다. 엄청 써요. 이 독성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나물로 하려면 이렇게 어릴 때, 요런 이제 죽순 같이 아스파라거스 같이 올라오는 요럴 때, 어릴 때만 채취해서 데쳐서 충분히 우려낸 후에 나물로 활용하시고, 이거 관련 자료에 보면 뿌리를 가지고 식혜도 담가서 먹었다 그러는데, 그 양을, 독성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굉장히 소량만 써야 된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성이 있는 유독식물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로 뭐 법제를 시도하지 마시고, 꼭 용법 같은 게 있으면 그 용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으로 쓰고 이렇게 어린 잎은 나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도둑놈의 지팡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고삼입니다. 분홍색 꽃이 아주 이쁘게 피었네요. 요거는 이제 콩가 중에서 굉장히 쌀이 나무인데 굉장히 좀 작아요. 땅빛쌀이라는 이런 식물입니다. 아주 해가 잘 드는 이런 산소 주변 같은 곳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시면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연하죠. 이런 거 이제 뜯으면 쌀이 나무인데도 굉장히 연해요. 이렇게 똑똑 땡길 정도로 연하거든요. 요럴 때 채취해서 나물 하시면 좋습니다. 쌀이 나무 종류들은 전부 다 순을 나물로 활용합니다. 좀 쓴맛이 있기 때문에 그 쓴맛을 좀 잘 우려내는 그런 요리법을 택하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요리해요 하시는데, 그것까지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 드시는 그 취향에 따라서 뭐 볶든지 지지든지 삶든지 무치든지 장아찌를 담그든지,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들의 몫이고, 저는 요게 이제 식용할 수 있다 없다 요런 것만 말씀드려 줄 테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인터넷 찾으면 요런 나물 같은 거 요리를 어떻게 잘하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또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꽃이 이쁜 땅빛살이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좀 그런 강수량이 좀 있는 곳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컸을 건데, 이제 이렇게 새싹이 보이고 있어요. 엉겅퀴입니다. 엉겅퀴. 학교 안에는 이거 엉겅퀴 제가 벌써 한번 채취해서 먹고 나눠 드린 적도 있는데,
여기는 너무 가물었어요. 이게 산 정상 부이다 보니까 한 300m 정도 되는 산정인데, 산 정상부에 이제 산소 주변이다 보니까 너무 가물어 놓으니까 이렇게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엉겅퀴 나물하기 좋은데 요거 채취하실 때 그래도 요게 가시가 많거든요. 이것도 가시라고 손에 박히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갑을 끼시고 그런 이제 가시 같은 게 손에 박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엉겅퀴입니다. 이게 큰 거는 한 포기만 뜯어도 그냥 뭐 한 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서 많이 채취하셨을 때는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괜찮은 그런 나물입니다. 엉겅퀴입니다. 이제 산행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깻잎처럼 생긴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꿀뿔가의 식물인데요. 요거는 이제 삼박하예요. 삼박하, 벌개덩굴, 뭐 방아풀 이런 종류들이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줄기는 사각이고 털도 있고요. 한데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생긴 식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 꿀풀과 나오면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파리풀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꿀풀과도 아닌데 비슷하게 생겼고 줄기도 사각이고 있는 듯 없는 듯 털도 있습니다. 초보자가 보면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꿀풀과는 무조건 드시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식물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꿀풀과 무조건 드실 게 아니라 이렇게 채취해서 그리고 잎을 한 장 살짝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삼박하는 박하향이 납니다. 아주 진하게 나는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뭐 좀 덜 나는 것도 있는데 박하향이 나요. 자, 요거는 이제 삼박하예요. 꽃을 보시면 작년 꽃대인데 이런 식으로 꽃이 펴요. 이런 식으로 꽃이 피는 게 오리방풀, 방아풀도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리풀은 이렇게 안 펴요. 이렇게 줄기가 있어도 요런 이제 꽃받침 자루가 안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비슷한 식물을 보셨는데 박하 향은 안 나고 의심스럽다 그러면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냄새가 박하향이 나는 산박하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동네에는 이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 남쪽에 가야 많이 보이는데, 자, 꽃을 잘 잡아볼까. 요 꽃들이 백합과 꽃인데 이제 청밀의 덩굴이거든요. 요거는 청가시 덩굴도 이렇게 비슷하게 피고 선밀나물도 이렇게 비슷하게 꽃이 핍니다. 아스파라거스, 한국의 아스파라거스라는 밀나물도 꽃이 요런 색으로 핍니다. 요런 식으로 핍니다. 지금 이제 열매가 달리잖아요. 여기 이제 빨갛게 열매가 달리면 명감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따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잎은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잎으로 가지고 떡을 싸서 보관을 하면 여름날에 쉬지도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의령지방에서는 이 만개떡이라고 해서 지역 특산물로 개발해서 이제 아주 농가 소득에 일조를 하고 있는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요거 기억 잘 하시고요. 이게 중금속에 오염된 물질을 배출해내는 그 효능이 탁월하다는 그 토복용이라는 약초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캐갖고 가기도 하는데, 이건 진짜 숲속의 잡초라서 뭐 그렇게 캐갖고 가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새순 있잖아요. 이 가시는 이 옷에 걸리면은 막 옷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억센데 새순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런 거 채취해서 볶아 드시면, 데쳐서 볶아 드시면 굉장히 고급 나물이에요. 요거 다 한국의 아스파라거스라는 그런 맛을 냅니다. 청밀의 덩굴입니다. 집신나물도 가물어서 그렇게 튼튼하지가 못해요. 자, 집신나물의 대표적인 특징은 요 큰 잎과 큰 잎 사이에
이렇게 작은 잎이 또 달린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전체가 다 초록입니다. 이 줄기 같은데 보시면 뭐 자줏빛이나 갈색 톤의 빛이 전혀 안 보이는 완전 초록색입니다. 그게 이제 뱀딸기나 양지꽃하고 구분하는 포인트인데, 이제 장미과 식물들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식용하고 약용하고 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쓴맛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초록, 완전 초록색의 집신나물이고, 요거는 뱀딸기예요. 뱀딸기인데 잎은 3장이고 이렇게 덩굴줄기가 뻗어 나가거든요. 요런 이제 특징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제 식물을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뱀딸기하고 요거는 이제 집신나물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 자주색 꽃이 요 십자 형태로 이제 쫙 피는데 굉장히 이뻐요. 원래는 이제 요런 사이에서도 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쁘고, 흰꽃 피는 것은 민백미꽃, 요것은 이제 백미꽃이라고 합니다. 약용으로는 사용하지만 나물로는 사용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주나기 하고요. 요게 이제 박주가리과 식물이에요. 근데 독성이 없어서 저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나물로 사용한 기록은 없어서 제가 나물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약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양지 바른 곳, 좀 건조한 곳에 오시면 이 식물 미국 자리공이거든요. 미국 자리공은 한때 생태계 교란식물로 알려져서 굉장히 순환을 당하고 미움을 받던 그런 식물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독초로 알려졌는데, 미국 같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이 열매로 갖다가 포도주 빛깔 나잖아요, 색깔이. 뭐 이렇게 음료로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 중독되는 독성이 조금씩 틀리고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뿌리가 굉장히 살충력이 강하고 이 먹고 중독된 사례도 있어서 뿌리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되고요. 뭐 약에, 허리에 좋은 약재라고 소문이 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요새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뭐 약초에 대한 효능은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뿌리는 절대로 민간인이 법제해서는 안 되고, 뭐 사용하게 되면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사용하시고요.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일단 진료를 받고 거기에 적당한 처방을 받아야지, 무조건 이런 좋다고 민간 요법으로 알려진 거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생명이 위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리고요. 자, 요렇게 이제 밥주걱처럼 좀 커진 거, 요때 이제 요 밑에를 이렇게 잘라서,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다들 드셔보신 분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드셔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채취해서 삶아서 말려서 묵나물로 해서 볶아 드시면 굉장히 맛도 담백하고 별미라고 합니다. 절대 뿌리는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린 순만, 지금 이렇게 대까지 채취하셔도 될 거예요. 요 정도는. 하지만 더 성장하면 잎만 채취해서 잘 데쳐서 말리신 후에 나물로 활용하면 고급 나물이 될 수 있는 미국 자리공 또는 자리공입니다. 요거는 미국 자리공이에요. 양지 바른 산소에 오면 요런 꽃 많이 보셨을 거예요. 조개나물이에요. 조개나물. 자, 조개나물도 요것은 이제 꽃대가 형성된 거고, 요런 잎을 어려서 뭐 먹을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요걸 이제 채취해서 잘 우려내고 나물 활용하시면 되는데, 많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거 꽃차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꽃차로 활용하면 색깔도 이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개나물입니다. 양지 바른 곳, 이제 산소 주변이죠. 산소 주변이나 뚝방, 저수지 뚝방 같은데
그런 데 가시면 요거 많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이제 취나물 중에 떡지 비슷하게 생겼고, 어릴 때는 여기 밑에 또 이제 여기 이렇게 결각이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도냉이 비슷하게도 보이고, 하여간 식물이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잎을 뒤를 돌려보시면 이렇게 하얀 거미줄 같은 그런 그물맥이 상당히 잘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떡치. 이게 떡해 먹는 이제 수리치가 이렇게 생겼고요. 분치도 이렇게 하얀 분백색이에요. 거기에다가 멸가치도 이렇게 분백색이고요. 이런 식물들이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질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연할 때 채취해서 나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요거 섬유질이 많다 그랬잖아요. 수리치하고 요걸로 담뱃불 붙이던 부싯돌의 그 재료로도 사용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꽃이 작지만 굉장히 이쁘거든요. 국화과 식물이라서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솜나물입니다. 자, 쑥 종류 중에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 중에서 요거는 이제 맑은 대쑥입니다. 줄기가 자줏빛이고요. 솜털이 많습니다. 자,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잎 끝이 제비꼬랑지처럼 갈라진 제비쑥이라고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무래요. 이렇게 양지 쪽을 좋아하고 건조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중간중간 속듯이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맑은 대쑥입니다. 이제 백합과 나무 중에 청가시덩굴이 있고 청미래덩굴이 있는데, 자, 잎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이제 순이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청가시덩굴이에요. 보면 청가시덩굴이라는 이름 알겠죠? 이렇게 줄기가 청색이고 가시가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습니다. 찔리면 엄청 아파요. 바늘같이 생겼습니다. 요 주의하시고, 요 이제 요런 순 같은 거 채취해서 데쳐서 이제 볶아 드시면 굉장히 고소한 별미의 맛입니다. 아스파라거스, 밀나물, 청미래덩굴, 요 청가시, 요런 이제 선단부에 나오는 요런 새순들이 굉장히 맛있는 나물이라는 것 아시고 잘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가시 덩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꽃 좋아하시는 선배님의 요청으로 아주 희귀 야생화가 있는 곳을 찾아서 산을 하나 넘고 골짜기를 몇 개 이제 넘어서, 그래 큰 산이 아닙니다. 한 200~300m 정도 되는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서 야생화도 보고 약초도 간섭하고 산나물 몇 가지도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산나물, 그리고 약초, 야생화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이제 소개하는데, 짧게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시작을 하면 여기저기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도 빠르지 않으면서 다 하려고 합니다. 좀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통해 주시는 것은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